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43% 하락 마감, 그리고 코스닥은 1.76%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급이 아직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대부분이 거의 전업종 이렇게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제 여러분들께 했던 그 상식과 다른 움직임을 볼 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보충 설명을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부채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보통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거는 일본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거품이 늘어나면서 돈이 많아질 때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를, 이 돈의 대부분은 바로 부채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위기가 빵 터지느냐?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을 때 정점을 찍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는데, 이때 벌어지는 현상이 사람들의 자산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냥 막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요때 10억이었는데 집이 급전지하로 떨어져 가지고 갑작스럽게 뭐 4억 5억까지 쑥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때 또 하나 일어나는 게, 바로 자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때 부채는 떨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 가격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만 하더라도 이 10억에서 한 뭐 5억 원 부채이고, 또 그리고 나머지 5억 원 부채가 아닌 내 돈으로 산 거라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 집이 5억으로 빵 떨어지게 되면 이 집을 팔고 난 다음에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일본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뭐 잃어버린 30년, 요즘은 뭐 잃어버린 세대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예전에 그런 전성기를 회복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거품을 맞이하고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말 그대로 자산 가격은 떨어진 채 부채는 온전하게 그대로 남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채를 갚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이 부채를 갖다가 정리하느라 쓸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경제가 돌아가지 않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렇게 쭉 거품이 생기고 난 다음에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일본의 사례인데,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2006년도 7년도 전 세계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가 앞으로 올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고, 또 앞으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위기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참 끔찍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제 부채 관련해 가지고 빚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빚을 언제 정리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요즘도 좀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연끌을 해서 집 산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코로나 때 돈이 막 풀리니까 풀린 돈이 주체를 못하고 부동산 쪽으로 몰려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오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우리도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렸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쏙 꺼져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고, 말 그대로 이 가격만 쭉 이렇게 떨어진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그리고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최근에 팔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안 팔리죠. 예전에는 금방 팔릴 것 같았는데 안 팔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품이 이렇게 늘어날 때 거품의 대부분은 부채이고, 그 거품이 언젠가는 더 이상 사람들이 빚내지 못할 시기가 되면 이제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부채는 그대로 온전히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갖다가 정리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바로 이렇게 거품이 한참 발생할 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되면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우리 집을 뭐 5억에 팔았어요. 근데 팔자마자 뭐 6억에 막 거래가 되는 데도 있고, 갑작스럽게 뭐 8억에 거래가 되고요. 어떤 데는 뭐 10억에 팔았다 하니까 집 팔고 난 다음에 막 배가 아파가서 막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거품이 빵 터지게 되면 이제 예전 가격을 회복하거나 예전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로 가게 되죠. 그러면 부채는 다소 내가 좀 손해보는 감이 있더라도, 심지어 내가 팔고 난 다음에 내 자산 가격이 더 오른다더라도 그때 정리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떨어질 때는 절대로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내 팔고 난 다음에 오를 때 부채를 정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 나는 살면서 빚 갚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건데, 솔직히 빚을 갖다가 갚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갚았는가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샀어요. 그런데 이 부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집 빚을 갚았습니다. 근데 내가 벌어서 갚은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이 집을 사줬기 때문에 그냥 내 빚을 떠넘긴 거지. 그래서 내 빚이 없어진 거지. 그 빚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좀 더 보태가지고 또 다른 데로 떠넘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막기를 계속 해왔던 거지. 폭탄 돌리기를 한 거지. 빚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일일이 여러분들께서 뭐 작은 빚들은 뭐 매월 얼마씩 원리금 상환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빚 갚아봐서 아시겠지만은 빌리기는 쉬운데 갚기가 정말로 어렵죠. 잘 갚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이제 거품이 불어날 걸 예상을 하고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빚내서 투자로 꼭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돈 가지고 사겠죠.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유한 집은 빚 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제법 아마 계실 거예요. 한 채밖에 없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시기에 뭐 주식이 오르면 적당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뭐 여러 채, 뭐 상가 이런 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머릿속에 딱 계획을 잡기를, 거품이 이렇게 일어나는 시기에 내가 어느 정도 대충 계획을 세워서 요거는 내가 정리를 하고 빚을 정리를 해버려야 되겠다. 내가 빚이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위기가 온다 만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빵 터지고 난 다음에 자산을 정리해서 새로 방 시작해도 돼요. 그때는 또 빚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그때 아마 빚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언젠가는 뭐 욕심지기다가 이 고점에서 팔아먹으려고 있다가는, 내가 아무리 주식에서 돈 벌고 다른 데서 돈 좀 벌고 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서 내가 엄청난 내가 빚이 있고 내가 거기 터졌을 때 뭐 주식으로 번 돈 다 때려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대책이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생각할 때 이 거품이 일어나는 시기, 요때 좀 손해 본다더라도 원래 팔 때는 팔고 난 다음에 더 올려야 됩니다. 이때가 잘 팔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절대 떨어질 때는 팔지 못합니다. 이걸 갖다가 최근 우리 사회에 일어났었던 뭐 영끌에 뭐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또 부동산 시장 뭐 최근에 뭐 거래가 안 돼 가지고 일어났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여러분들께서 다 듣고 계시죠. 그런 거 딱 곰곰이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거품이 일어날 때 적당한 시기에 다소 내가 좀 손해 본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보유를 했는데 팔고 난 다음에 더 올라서 참 배가 아플지라도 한번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계획은 한번 세워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완벽한 뭐 주식 매도 타이밍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뭐 인도의 중넷, 뭐 보물찾기 이런 거 여러분들께 카페에서 다 설명도 드리고 동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렸죠. 또 그리고 최근에 타임세이버를 통해서 이 탐욕 구간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적당하게 이 탐욕 구간에서 적당하게 좀 끊어먹는 연습도 평상시에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하도록 하잖아요. 둔화 구간이 되면 이제 무조건 틀고 노는 걸로 연습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또 각자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빚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채 보유한 사람도 있고, 또 집을 한 채 보유했는데 빚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됐든 간에 자산의 어떤 조정 좀 해봐야 됩니다. 특히 부채 조정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쭉 세워가지고 있는 게 앞으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제 보충 설명으로 부채를 언제 정리해야 되는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 시장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긴축한다 그러고요. 중국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좋은 게 없고 아직도 들러오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보면은 좋은 뉴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즘 투자할 때 조금 쉬어도 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좋을 때는 그냥 찾지 않아도 살만한 종목들이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거나 사도 돈을 법니다. 그런데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검색되는 종목들 몇 개 없어요. 그런데 몇 개 없는 종목을 갖다가 가지고서 수익을 내려고 막 찾아봐도 참 어렵습니다. 시장이 뭐 좋지 않을 때는 차라리 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이 4개가 있습니다. 보면은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뭐 앞으로 더 간다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지금 탑력 구간 뭐 보통 평균만 구간에 있다가 다시 조금 오르니까 다시 탑력 구간으로 다시 접어들었는데 참 지금 들어가기가 영이 어렵지 않죠. 참 용이하지 않죠. 세력들은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세력들이 뭔가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탑력 구간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팔지 않아도 돼요. 뭐 좀 더 세력들이 물량이 줄어보는 거 보고 내가 정리를 하겠다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이 종목을 갖다가 뭐 그냥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께서는 쳐다도 안 봐도 되고 또 굳이 이런 종목 목맬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 종목 세 필요했는데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휴캠스라는 종목 지금 평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아주 싼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고 세력들도 지금 물량 어중간하게 들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저점 대비 앞으로 고점 밑까지 생각한다면 갈 일이 좀 더 있고 세력들이 안 나갔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볼 만한데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막 시장이 막 떨어질 때 이럴 때 있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어중간하잖아요. 어중간할 때는 맞춰보십시오. 말로 뭐 내가 안 그렇지 않아도 시장도 안 좋은데 어중간한 종목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자 이거 잠시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뭐 예전 주가 대비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건 수급 분석 좀 보도록 합시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 주가 선도 비중이 가장 크고 개인들 물량 받아서 올리려고 그러면은 이 세력압이 들어와야 돼요. 세력들이 아예 막 힘을 합쳐서 들어와야 개인들 물량을 다 들고 갑니다. 그런데 뭐 금융투자 외국인들은 아직 좀 그렇고요. 연기금도 조금 들어왔고 기관도 최근에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 사모펀드 조금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는 뭐 샀다 팔았다 어중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뭐 돈이 좀 여유롭다 그러면은 일단 이 종목은 무조건 현금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여러 종목을 보유하는데 뭐 한 종목 뭐 위험 부담 감소하고 한 던져 볼만 하다 하면 이 종목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해성 DS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이 종목은 굳이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시장이 좀 어중간해서 또 그리고 시장에 나오는 재료들이 그렇게 좋은 재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여태 뭐 이런 날도 있구나 하면서 지나는 건데 쉴 때는 조금씩 이렇게 쉬어가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우리가 뛰고 싶다고 해서 뛰는 게 아닙니다. 선수들은 세력들입니다. 돈 많은 세력들이 열심히 뛰다닐 때 시장이 막 움직이는 거지 돈 많은 세력들이 조금 좀 소극적으로 임할 때는 시장은 지지부진합니다. 우리는 그 선수들이 어떻게 뛰는 걸로 쭉 지켜보고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거지 선수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막 나서서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런 거품이 이래 늘어날 건데 우리가 부채를 정리할 때는 조금 거품이 늘어나는 시기에 이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 돈의 대부분은 부채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거품이 꺼지는 시기는 사람들이 더 이상 빚내지 못할 때 저런 식으로 터진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죠. 또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푸는 거, 뭐 은행에서 푸는 거, 또 민간에서 이렇게 돈의 회전 속도가 늘어나서 돈이 늘어나는 이런 경향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이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부채인데 이자는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누구는 나가 죽어야 된다, 이런 거. 또 그리고 최근에 서 미국 기준금리를 이렇게 계속 올리면서 돈이 미국으로 오도록 만드는 거, 저런 것들은 사실은 미국만 살고 나머지는 다 DG라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또 그리고 치고 빠지는 타이밍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요. 또 돈을 벌 때 항상 이익을 본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소 좀 손해 볼 때도 있어야 돼요. 팔라 그러면은 다소 내가 좀 양보를 하고 팔아야 팔립니다. 항상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다 보면 가끔 뭐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경우 못 팝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부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잘 정리를 해서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서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